지금 네 번째 순서인데 예. 제가 군에 있을 때 2001년도부터 있었을 때도 간부들에게는 이 사건이 치명적이었고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. 어떤 걸까요? 음주운전입니다. 음주운전. 지금 잘 이렇게 다 웃으시는데 그래도 그거 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. 왜 안 없어질까요? 예,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아직 우리나라는 그 회식 문화가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고 또 술 문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부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회식 문화가 예전과는 다르게 변했다 하더라도 또 남자 중심의 또 사회이기 때문에 술을 좀 먹긴 먹습니다. 변호사님 군 생활하시면서 술 좀 드셨죠? 저도 뭐 술 먹었죠. 음주운전은 안 하셨죠? 그죠? 예. 네. 그 음주운전을 하는 거 저는 좀 어떤 생각이었냐면 법무실에 있는 인간이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면 진짜 도대체 이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 말 때문에 저는 안 했거든요. 예. 그죠? 그런 것도 있죠. 예, 그렇죠. 대법무참모가 중형식이나 달고 술을 처먹었으면 제가 그냥 좀 강조하기 위해서 술을 처먹었으면 대리를 부르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하지 걸어가든지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걸 차를 끌고 가냐 이렇게 그죠? 네. 약간 그런 것도 있죠. 그러니까 대리비도 나도 대리비가 아깝고 택시비가 그냥 내일 아침에 내 차를 타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나를 차를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있죠. 그죠? 예. 근데 우리는 그걸 잃기 싫어서 약간의 명예나 아니면 창피함 이런 것도 약간 법 외에 좀 작용하거든요. 근데 왜 그죠? 예. 최근에 뭐 법률 상담 하신 것 중에 음주운전 좀 센 거 있으세요? 센 건 아니고 요즘은 조금 다양화가 됐습니다. 형태가 보면 그리고 지금은 윤창호법 이후에 그 알코올 농도가 그 음주 기준이 많이 하향이 됐기 때문에 0.03이면 이제 최 기준치입니다. 0.03이면 소주 한 잔, 뭐 맥주 뭐 캔으로 하나 뭐 반하면 나오니까. 변호사님 그냥 드시는 순간 네,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네요. 안 되죠. 예. 지금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입에 술을 댄 순간에는 하면 안 됩니다. 이제는 수치가 나오니까요. 그렇죠. 예전에는 뭐 골프 치면서 가끔 반주하고 중간에 또 텀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요즘 그것도 많이 마시면 나옵니다. 나오고 그다음에 요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 또 숙취운전. 요즘은 경찰들이 또 아침에 숙취운전 그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단속하는 기간이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요즘 부대도 이제 군사경찰이 법이 바뀌어서 군사경찰이 음주운전을 할 수 있게 음주 측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군사경찰이 이제 부대에 이제 가끔 이제 스팟으로 해서 음주 측정을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저녁 9시 이후에 술을 드셨으면 아침에는 오전에는 운전을 안 하는 것이 맞거든요. 그런데 운전을 하게 되면 수치가 나옵니다. 수치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. 그건 좀 억울하죠. 좀 억울하면 안 되는데 진짜 억울하고. 네,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부대는 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일찍 출근을 합니다. 일찍 그렇죠.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, 아침에 하니까 그거 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럼 군사경찰에 걸렸으니까 아니면 일반 경찰에 걸렸어요? 요즘 군사경찰에도 있고 보통 이제 일반 경찰에서 단속이 돼서 군사경찰을 넘어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옛날에도 뭐 법무실에서 술을 많이 마시면 거의 새벽까지 마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 지금 상으로 보면 그 다음날 운전하면 그 숙취운전을 지금은 그 정도 걸릴 겁니다. 무조건 걸리고 또 뭐 적게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? 예, 그래서 지금은 전날 술을 좀 늦게까지 마시면 오전에는 운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실제로는 법을 위반하는 게 되겠네요, 그죠? 예. 네. 지금 음주운전과 관련된 영상을 통해서 법률 상담에 오시는 대부분은 뭐 투아웃에 걸렸다, 뭐 이제는 빼도 박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사례가 혹시 있으셨나요? 뭐 좀 계급이 좀 높다거나 초급 간부였거나 아니면 좀 진짜 음주운전을 변호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, 그죠? 잘못한 게 명확하니까. 예,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
근데 숙취운전 같은 경우는 그 농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측정할 때 본인이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면 호흡 측정이 그런 거 혈액 측정으로 갈 수 있는데 또 혈액 측정으로 가면 또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도 뭐 그런 사건 때문에 확인해보고 하는데 한 7, 80%는 또 저기 호흡 측정보다는 혈액 측정이 더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저기 호흡 측정으로 만약에 0.03이었는데 혈액 측정으로 0.07이 됐으면 어떤 걸로 인정받습니까? 보통은 이제 법원 판례는 혈액 측정이 더 근사치라고 보고 혈액 측정을 하게 됩니다. 왜냐면 호흡 측정은 일단 가장 있을 수 있는 최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호흡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낮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호흡 측정은 이제 혈액에서 하고 있고 또 이게 상승기 만약에 그게 상승기라고 치면 상승기가 보통 60분에서 90분 사이에 이렇게 가는데 술 먹고 그 안에서 측정하게 되면 그 호흡 측정하고 나서 체열 측정하는데 보통 한 30분 소요됩니다. 그 30분 사이에도 상승이 되는 거죠. 그러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되죠. 근데 그 음주운전 사건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뭐 판례까지 언급을 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. 그런 부분은 이제 군사 경찰도 그렇고 민간 경찰에서 이제 호흡 측정에서 또 혈액 측정으로 넘어가는 거는 본인의 이제 동의가 필요하거든요. 본인의 동의 없이 이제 혈액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건 이제 임의성이 이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위법 수집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은 호흡 측정으로 뭐 가능한 걸로 이해를 했는데 계속 경찰에서 요구를 해서 혈액 측정을 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너무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옆에 있는 그냥 뭐 친척이라든가 가족의 동의만 받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아무튼 음주운전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데 숙취운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자체가 뭐 도로가 아닌 곳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즘 제가 그냥 시사적인 걸로 접하면 내리지를 못하고 막 도로 중간에서 잤던 뭐 연예인들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그죠? 그러니까 뭐 집으로 가서 잔 게 아니라 그냥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서 인근에 있는 운전자가 신고해서 잡히는 사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 특히나 음주운전 지금 해가지고 적발되거나 이러면 또 형사적 처벌 뭐 벌금 나온다고 해서 벌금 내도 끝나는 건 아니죠. 그렇죠. 또 부대 징계까지 네. 연계가 되죠. 네. 그게 또 나중에 퇴직금이라 아니면 징계 결과에 따라서 그죠? 그렇죠. 또 전역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정도가 되는데 음주운전해서 벌금 받고 나서 징계 자체를 엄청나게 세게 받은 혹시 기억나신 거 있어요?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요? 요즘은 워낙 뭐 양정이 세게 돼 있어서 기본이 이제 정직으로 중징계인데 거기에 이제 횟수가 있다거나 또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예. 거부했다거나 또 무면허 운전까지 또 했다거나 하게 되면 뭐 계속 올라서 파면되는 사람도 있고요. 계속 뭐 습관성으로 이렇게 음주운전해서 뭐 삼진아웃 돼가지고 하게 되면 그 친구도 아마 형사에서도 아마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보면 그렇게 해서 파면되는 경우도 있고 해임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많습니다. 그러면 형사적인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면 내 몸은 일단 집행이 유예되니까 군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징계위원회가 또 회부가 되겠죠, 그죠? 근데 집행유예 대도 집행유예 받으면 바로 그냥 아웃이고 만약에 벌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직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네요, 그죠? 네. 여러분 죄송합니다. 제가 전역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히 그 전역을 하게 되는 거고. 그래서 여러분들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뭐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숙취 운전이라든지 또 내가 무언가 이야기해야 될 거 아까 임의성을 배제된 거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처럼 전문가의 또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뭐 투아웃, 삼진아웃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것 자체 또 군 안에서 지금 음주운전을 했다.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징계까지 이렇게 함께 통으로
상담받을 수 있는 변호사 박재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.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자 주시면 여기 변호사님께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. 네, 다음 인터뷰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